일본에서 이틀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혁 선수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우상혁 선수가 지금 대회가 며칠 안 남아서 잠깐 만나서 응원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다른 일정을 하러 가요. 지하철 타고 이동할 겁니다. 출근길 체험 일본.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지옥철. 출근 지옥철. 일본 지하철 출근 지옥철 체험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상혁 선수가 묵고 있는 숙소 호텔에 왔어요. 푸마의 엠버서더라서 우상혁 선수도 이렇게 만나보고. 여기가 선수들이 좀 묵고 있는 숙소 같아요. 저기도 다른 선수 같은데 외국. 아니에요. 또 네, 두 번째. 그러니까. 네. 인천. 네. 거기가 집 앞이에요. 네. 거기서 뛴다고 하길래 친구가 겸사겸사 이게 또 거기서 뛴다고 하니까 집 앞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정신현 씨 막 대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는 또 친구도 못 보고 나왔어요. 보다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래 시합이니까 내가 시합을 많이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신이 없잖아요. 우왕좌왕 하니까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고 그냥 갔죠. 또 그러던 찰나에 이제 범성님 본 거죠. 앞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로 나오겠지 하면서 딱 너무 이제 눈에 띄시고 뛰는데도 못 찾잖아요. 자기 지인을 찾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경기하는 것도 봤어요. 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눈에 너무 띄고, 근데 엘리트가 아니신 분들은 페이스가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컨디션은 좀. 컨디션이요? 네. 한 달 전에 이제 종아리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그거 회복에 이제 점령하고 올 시즌 너무 잘 뛰었으니까 네. 그 기분으로 그냥 뛰는 거죠. 그래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면은 저희는 어차피 과감하게 안 뛰는, 앞으로 한 3, 4년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먹으면 원래 또 회복력이 또 빨라지고 하거든요. 이 조급하면은 계속 사람이 아프면은 선수는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뭐 발목도 완전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 완전 조급해서. 그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저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확인하게 되면은 또 하루가 기분이 안 좋고. 또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해서 그냥 맨날 누워만 있었어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못하면 조급병이 생기잖아요. 일단 2주 아깝지만 이것도 내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 뛰려면은 포기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래서 잘 쉬고 바로 조금 살짝 재활하고 해가지고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못했으면은 과감하게 못 뛰었겠죠.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싸리 안 뛰는 게 낫다. 네. 안 좋으면 해서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이번 대회가 그러면 상혁 선수님한테 엄청 중요한 대회 아니면 육상 선수라면 제일 중요한 대회죠. 그 전에는 이거를 뛰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메인 이벤트는 아웃도어 챔피언십. 육상 선수들은 보면 아시죠? 선수들이 여기 이번에는 다 묵는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나라별로 몇 나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호텔 쓰는데 오늘은 한 2,000명, 3,000명이 이 호텔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선수들도 다 여기 있고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식당도 한 번에 같이 먹어요. 5층에 다이닝 홀이 있는데 거기가 한 번에 한 천몇백 명을 먹는 식당 공간을 만들어놔서 다 만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맨날 제 컨디션을 항상 저는 좀 숨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갑자기 식당 가면은 맨날 부르니까 우우 이러면서 다 알죠 이제. 다 알죠. 근데 경기 뛸 때 저는 웃으면서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뛰는 재밌어요. 진짜로 억지로 막 멘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원래 성격이 좀 막 즐기는 그런 성격? 뭔가 힘들면 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 멘탈 관리가 그렇게. 그냥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 재밌는데 막 이러면서 미치겠는데 막 이런 느낌? 대부분 막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때 막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세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니까 결국에. 보통 연습이 좀 잘 됐으면은 네. 그 세 번까지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건 뭔가 한 번에 다 끝내자. 한 번에 끝내는 게 돼야 네. 조금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큰 시합은 무조건 기록이 다 똑같거든요. 한 1등부터 한 5등까지는 기록이 다 똑같은 동률 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시기차로 1차식이 몇 넘은 번 사람이 시도했는지. 네, 1차식이 넘은 사람이 우승이 확률이 높아요. 기록이 똑같을 때는 X표가 없는 사람이 우승. 그 처음에 1차 시도 계속 성공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우승이죠. 이런 데는 무조건 중요하고 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은 네. 거의 1, 2등이 기록이 같아도 네. 이제 시기차로 순위가 매겨지고 4년 전에 여기 도쿄올림픽 열렸을 때는 공동 1등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4등을 하고 그때는 시기차가 똑같아가지고 스포츠라는 게 스포츠 엄청 맨십이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너네 공동 1등은? 할 거냐고. 선수들끼리 상의해서 우리 공동 1등 하고 싶은데 괜찮아? 이러니까 네. 너네만 괜찮다면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공동 1등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데스 매치처럼 하는 거예요. 원래 점프오프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너무 이제 승부를 가리고 싶다 하면은 하는 거지. 보통 이 높이뛰기는 네. 다 친분이 있고 네. 뭔가 더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 점프오프를 할 수 있겠지만 사이가 좋으면은 우리 그제 하지 말자. 서로 공동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저도 웬만하면은 점프오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좀 거절하는 선수도 있고 가끔씩. 그냥 오로지 1등만 하고 싶은 선수도 있잖아요. 나누기 싫으니까. 네네. 저도 제가 준비가 됐다면은 점프오프 하자고 하면은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예전 같았으면은 네. 예선전 통과하는 것도 원래는 어려운데 진짜 원래 예선전 통과하는 게 한국 육상 선수로서는 그쵸.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네. 연속으로 파이널 간 적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때도 갔었고 그다음 23년도에도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가야죠. 네. 이게 가는 게 원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기 최고 기록을 떼야지만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럼 몇 명이 올라가요? 몇 명이 참가? 예선전에는 네. 지금 38명이 엔트리가 있고 본선에는 12명이 거기서 가요. 네. 전날에 높이가 나와요. 뭐 2m 15, 20, 25, 네. 30 이렇게 있는데 30을 넘으면 무조건 통과. 통과다. 거기서 20명이 넘어도 가는 거. 근데 네. 주최 측에서 회의를 했을 때 네. 평균을 낼 거 아니에요. 올 시즌 기록을 대비해서 네. 이 정도면 한 12명 갈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평균을 내서 이제 각자 나라에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거죠. 이미 출전하시는 것만으로도 세계 38장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38명 중에 시즌 베스트로 1번부터 38위까지 나누는데 1위로. 네, 1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살짝 경미한 부상만 없었으면은 그냥 하는 거지. 더 이랬을 텐데 지금은 일단 예선전까지는 더 조금 집중 모드고 그 후는 그냥 즐기자 모드입니다. 네, 즐기자 모드입니다. 결승 때는 그냥 더 즐겨야 돼요. 예전에는 예선만 가도 이렇게 그냥 출전만 해도 한국 육상 선수 뭐 출전해서 맞아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부담이 되실 네.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네. 그거는 당연하고 뭔가 더 높은 기록을 원하는 점점 더 뭐. 어제 왔을 때 이제 기자님께서 예전에는 뭐 출전만 해도 우리는 좀 잘했다 이랬었는데 우상혁 선수가 메달을 따버렸으니까 제가 뭐 은메달을 땄었으니까 네. 이제 메달 못 따면은 본선 진출 못 하면은 좀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제가 다른 선수들도 후배들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친구들도 이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후배들도 동기부여 받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배분들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딱 롤모델이 있고 같이 훈련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뭐 제가 선배로서 꼰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 저는 진짜요? 국가대표 내에 이제 어린 후배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있어. 혼자 네. 자립하는 스타일이라 알아서
뭐 올라오겠지. 뭐 저희 팀에 이제 유규민 선수라고 네. 세단 뛰기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굳이 이제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저한테 안 물어보면 저도 그냥 누군가가 네. 뛰고 있으면은 아 저런 방향으로 가면은 나도 잘 뛰겠지라는 메시지가 어떻게든 가겠죠. 그래서 지금 잘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규민 선수도 저희 네. 스파이커 신으시고 성적 좋을 네, 때잘 진짜요? 나오고요. 지금 초각상 상태예요. 얼마 전에 또 스파이크 뭐 이렇게 챙겨 주셔가지고 요번에 잘 뛰고 내가 이제 푸마 엠버서더가 될 거야. 지금 당찬 포부를 갖고 있어요. 다크호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진짜 알려주지 않았던 경험들을 거의 다 알려줬어요. 잘할 거라 믿고 있어요. 규민 선수님은 이 큰 대회는 처음. 네, 메이저 대회는 처음인데 메이저 대회를 처음 뛰었을 때 그 반응이 제가 안 봐도 뻔하거든요.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 어떻게 시합 운영을 할지 안 봐도 뻔해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조금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줬죠. 그러고 그 후에 너가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 그 전까지는 너가 지금까지 한 훈련들만 생각만 해라. 이게 갑자기 시합 뛸 때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야 되지만 이런 메이저 대회를 딱 처음 뛰면은 처음부터 시야가 너무 넓어요. 자기가 동경했던 선수들만 보고 있고 온전히 자기 거 페이스를 무조건 읽는 거죠. 키가 좀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티가 너무 나요. 감독님 말씀이 일단은 안 들려요. 야 상혁아 이러고 있어요. 감독님이 여기 있는데 신발끈 묶고 와 저 친구 와 바심 선수, 담베리 선수 막 이러면서 동경했던 선수가 당연히 옆에서 너무 좋은 기록을 뛰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시합 때 분석을 하면 안 되는데 시합 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뛰고 나머지 시간에도 해도 네. 충분하다고 지금 저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해주면 벌써 홀려 있죠. 정신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죠. 두 분이 각 분야에서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뭐 뭐 저는 이- 그냥 엘리트 아예 체육도 아니고 저는 그냥 조용히 점프를 그냥 잘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하이룩스 뭐 도전 한번 생각보다 네. 저는 엄청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좀 그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원래 육상도 달리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원래 달리기 선수였어요? 네, 뛰는 게 좋아서 시작했어요.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네. 달리기의 맛이 들려서 육상부를 갔죠. 근데 처음에 테스트를 거쳤을 때 네. 조금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뭐 자책하고 아 내가 이렇게 못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높이뛰기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조금 달리기가 좋아서 육상부를 지원을 했는데 달리기를 못한다는 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뛰기 안 할 때 항상 러닝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또 유튜브 보니까 범성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하이록스 같은 걸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네,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엄청 힘들겠지만 힘든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보다가 이제 친구가 하이록스 한다길래 집 앞에서 나갔는데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훈련 한번 하러 오세요. 같이. 또 용인이잖아요. 맞네. 용인에는 자주 오세요? 네, 거의 이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다가 네. 좀 남는 시간에는 거의 용인에서 생활을 그 많이. 미르 스타디움? 네, 미르 스타디움에서 하죠. 저도 거기도 많이. 그러니까요. 유튜브에서 미르 보조 경기장에서 많이 네네네. 하는 거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맞다. 그 높이뛰기 선수분들이 식단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좀 봐도 헬쑥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헬쑥해졌죠. 시합을 뛰기 위한 거의 완성형 단계. 맨날 이제 다이어트는 하지만 시합 앞두고는 거의 이제 또 극단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만. 선수마다 다 다른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시합 전까지는 조금 잘 챙겨 먹다가 시합 직전에는 거의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뭐 파스타나 그냥 조금 빵이나. 근데 그거를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점심만 조금 챙겨 먹는 편이에요. 더부룩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점프 뛸 때 배고픈 생각이 들었을 때 뛰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몸이 더 가벼워. 네. 1cm 차이로 이게 막 갈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조금 더부룩한데 이러면은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 찰나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이룩스도 뭐 그냥
실수 좀 해도 그냥 아. 계속 뛰면 되는데 이걸 한순간에 실수가 생기면은 만회가 안 되죠. 네,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음 높이에서 그냥 1차 시기에 넣으면 돼요. 더 높이 올려서. 더 높이 올려서. 네, 그냥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1차 시기에 걸렸다 네. 하면은 그 나머지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음 높이로 그냥 패스해버리면 돼요. 그럼 두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치만. 아. 근데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첫 번째 넣으면은 1차 시기 넘은 걸로 돼요. 아. 근데 올해 그런 경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 1차 시기에 걸려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넣으면 또 그리고 그 짜릿함이 있어요. 딱 넘고 나서 그 막 세리머니 하는 거 보면 진짜 같이 막 닭살도. 네, 그런 성취감 때문에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범성님도 하이록스에서 우승을 하는 그 성취감, 보람, 네, 맞아요. 힘든 그 거 힘든 게 있지만 네. 매번 이게 선수들은 시합이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끔 있는 선수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범성님도 한 달에 최소 한 번, 네네. 뭐 두 번 뭐 이렇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힘들지만 그게 있어야지만 계속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재밌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중독 느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시합이 매주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힘드세요 하면은 힘든 건 있지만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그냥 달려가는 것 같아요. 딱 이거예요. 끝났을 때 그 짜릿함,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막 성취감 막 이런 거. 네. 저는 딱 두 단어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다른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네. 그 기저에 있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성취감, 보람. 근데 많이 다르죠. 제가 국가대표보다 그냥 애송이 그냥 좋아서 하는. 제가 원래 체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이록스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 그 각성 효과가 그런 팬들, 관중분들 이런 거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이록스도 맞아요. 네, 제가 잘 뛰고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메인 스타디움이 막 한 최소 3만, 5만, 많게는 10만 이렇게 그 관중이 꽉 찬 경기장에서 뛰다 보니까 잘 뛰게 되더라고요. 그런 에너지를 받으니까. 요번 도쿄 세계 선수권 여기도 관중이 아마도 네,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만인가? 그게 꽉 차거든요. 경기량이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있나 보네요. 수용이. 네, 이게 메인 스타디움은 거의 보통 한 7만에서 한 10만 가까이 만들거든요. 이 일본 육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육상 인구가 우리나라는 10,000명이에요. 네. 15,000에서 그 정도면 여기는 10만, 20만 정도. 엘리트 선수만 있네. 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9초 때도 네. 일본은 4, 5명. 그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선수만 해도 38명 중 일본이 3명이에요. 제한이 원래 3명인데 네.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6명까지, 7명까지 지금 엔트리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서. 국가별로 제한이 있죠. 네, 국가에. 한국과에 3명씩.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한 나라는 4명까지. 그래서 이전에 부다페스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한 나라가 네. 탐베리라서 이탈리아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명. 이탈리아 높이뛰기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4명까지 나와요 지금. 그 엔트리 안에 다 잘 뛰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일본 선수들도 포인트 관리, 전폭 지원을 해주는 게 이 랭킹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 높이뛰기 아직 뛰고 있으니까 조금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선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쉬셔야죠. 너무 오래. 아니에요, TV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후회 없이 뛰고 가야죠. 바로 집 앞에 놀러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컨디션 관리 못했다는 거는 진짜 핑계죠. 핑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못 뛰면은 못 뛰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하면 잘 뛰면은 가까워서 잘 뛰었다. 재밌게 뛰시고 하이록스 훈련 같이 한번 시작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푸마.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잘 뛰고. 감사합니다.